예, 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SA로 일하고 있는 솔루션, 김정곤이라고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기업 고객 대상 기계학습 기반 콜센터 도입을 위한 여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 고객 대상으로 아마존 커넥트를 기반으로 해서 콜센터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콜센터 솔루션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커버하는 영역이 매우 넓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텔레포니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는 뭐 상담원 업무 지원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들을 아젠다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기업 계정 및 관리 그리고 인증 관련돼서 또 기업 모니터링 및 운영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뒤이어서 저희 정현님께서 다음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커넥트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현대의 콜센터는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 통화량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요새 콜센터를 운영할 때 상담원 이직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숙련된 상담원들을 양성하고 또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새 다루고 계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영역도 많아졌기 때문에 콜센터의 업무 또한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75% 정도는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고객들의 비율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실제로 내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구나 라고 인식하는 고객은 49%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6% 정도는 콜센터의 대응에 실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고객이 겪는 어려움이나 직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마존 커넥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닷컴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으로 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닷컴에서 가장 중요한 콜센터 업무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이벤트 전에 많은 수의 상담원들을 고용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원래대로 온복이 되는, 그러니까 콜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대처가 저희 아마존닷컴에서는 가장 중요한 콜센터의 미션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 개발한 그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아마존 커넥트를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에는 뒤에 있는 인프라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콜 트래픽에 따라서 확장이 되고 또 안 쓸 때는 축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인프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IPX라든지 여러 장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벤트 전에 확장을 해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확장을 하고 또 필요할 땐 축소를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프라 확장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건 분 단위로 과금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간단한 셀프 서비스 UI를 통해서 IVR 시나리오라든지 여러 시나리오들을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고객 경험이라든지 또는 머신러닝과 기반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저희 아마존 커넥트랑 연동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학습 기반으로 콜센터를 구축하고자 하실 때는 아마존 커넥트가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관련 대규모 콜센터를 구축을 하실 때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계정 체계와의 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존 커넥트에는 계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방식은 아마존 커넥트 안에서 계정을 직접 관리하시는 방식인데요.
물론 아마존 커넥트 안에서 그냥 계정을 만들고 또는 목록을 관리하고 또 그런 계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일을 직접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뭐 간단한 POC라든지 또는 10명 내지 정도의 상담원으로 운영하시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액티브 디렉토리를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 액티브 디렉토리하고도 연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기존의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사용하고 계시던 계정 체계를 그대로 아마존 커넥트에 로그인을 하는 것이 편리하게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개발을 하지 않으셔도 연동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 두 번째 방식도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상담원 지원 시스템만 관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뭐 CRM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업무 지원 관리 시스템들을 접속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로그인을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버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물 2.0을 연동하는 방법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기업 고객이시라면 이 사물 2.0 연동을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복 로그인을 하지 않고 로그인 한 번만으로 여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물 2.0 기반의 로그인은 꼭 여러분들이 아마 개발하셔야 되는 영역일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사물 2.0 기반으로 기업 체계 계정을 연동을 할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랄까요? 아니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걸 거예요. 이미 뭐 옥타나 핑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서드파티 계정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던 고객들이라면 이것들을 그대로 연동을 해서 아마존 커넥트에서도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공수가 좀 모자라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런 고객들에게 좀 더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서드파티 벤더의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정 인증 관련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커넥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저희 아마존 커넥트도 AWS에서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의 서비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기계학습 기반의 편리한 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정 관련 인증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아마존 코그니토라고 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는 계정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 관련 개발을 하신다거나 또는 관리를 하실 때 저희 AWS 서비스를 사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커넥트에서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저희가 웹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웹앱을 직접 개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WS로 처음부터 구축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 앰플리파이를 이용해서 웹앱을 구축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리액트라든지 Vue.js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앰플리파이를 쓴다면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 공수가 많이 들지 않고도 뭐 CLI 커맨드 한 번 실행을 한다든지 해서 아마존 코그니토와 계정 체계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연동이 됐다면 그 연동이 된 그런 인증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API 게이트웨이나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REST AP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aaS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REST IP 기반으로 아마존 커넥트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마존 코그니토가 계정 관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고 앰플리파이라는 걸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다. 이거를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 아마존 코그니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갑자기 코드가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CLI 명령으로 amplify add os라는 CLI 명령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친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보들을 받죠. 그래서 뭐 계정을 이메일로 만들 거냐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정을 하고 나면
이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하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앰플리파이라는 죄송합니다.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로 만든 웹앱에 그런 코그니토 계정 체계를 이런 CLI를 실행해서 간단하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웹앱에 이 3줄 정도의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지원하는 뭐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계정 생성이라든지 이러한 UX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X들은 뒤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아마존 코그니토와 실제 외부 IDP가 연동이 될 때 그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로그인 화면이죠. 그래서 이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인증 요청이 아마존 코그니토가 관리하는 유저 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코그니토에서도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 코그니토 자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인증을 마칠 수가 있지만 또는 여기에 보이시는 그 외부 IDP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또는 뭐 카카오 같은 계정과 연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 연동하실 때에도 특별히 개발 커넥터 같은 것들을 개발하실 필요 없이 설정만으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IDP,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하고 연동이 됐다면 이 통합 인증을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존 코그니토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을 받은 코그니토 토큰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전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그니토 토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백엔드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라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람다의 오소라이저를 거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뭐 그룹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 맞게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백엔드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그런 플로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이 코그니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인 화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딱 얼핏 봐서는 너무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저희가 기본적인 화면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 3줄 추가한 거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코드 3줄을 추가한 것만으로 이러한 UX들이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계정을 생성하는 UX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계정 체계를 완성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동을 한다거나 또는 뭐 외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들, 소셜 프로바이더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프로바이더들과 연동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이 파트에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기업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구축하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마존 커넥트는 모니터링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많은 소스가 있어요. 물론 이제 콜센터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많은 로그 데이터나 또는 굉장히 많은 기록들, 히스토리성 로그들이 많이 남게 되죠. 아마존 커넥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기본적인 그 로그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CTR 레코드라고 해서 통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로그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외에도 뭐 챗을 했다면 챗 관련한 트랜스크립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렉스로 저희 챗봇을 구현을 하셨다면 그 아마존 렉스 관련된 기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그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존 커넥트를 사용하는 그 계정 체계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AWS와 똑같은 그 보안 수준으로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커넥트를 운영하는 그 계정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안 감사 로그를 남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라고 하는 아마존 커넥트 인스턴스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마존 커넥트는 부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계학습 분석을 도와주는 컨택 렌즈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인증을 도와주는 보이스 아이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그들도 모두 여기에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모든 로그들이 여러분들이 서드파티 솔루션으로 분석을 한다거나 또는 저장을 하고자 할 때 다 익스포트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스포트해서 분석하는 방안들을 쉽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AWS가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마존 커넥트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로그들이나 또는 데이터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무래도 콜센터에서는 녹취 데이터일 거예요. 그래서 고객 대화 녹취 내용을 저희가 제공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콜이 종료가 되면 저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S3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PCM 웨이브 타입이고요. 저장이 될 때 자동으로 저희가 KMS라고 하는 서비스로 암호화가 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호화라든지 아니 암호화 키를 발급하지 않으셔도 KMS라고 하는 곳에서 암호화 키로 암호화를 직접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S3는 저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인데요. 자동으로 데이터를 3곳 이상으로 복제해주는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뭐 나스나 싼거 같은 그런 스토리지에 녹취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게 더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객 대화 녹취 내용도 저희가 저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CTR 레코드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통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뭐 전화번호라든지 또는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시간 스트리밍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익스포트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방식은 아마 파일로 떨구거나 이런 방식이실 거예요. 이제 분석을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카프카라든지 이러한 실시간 스트리밍성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카프카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통해서 흘러나온 데이터들은 저희가 대용량의 데이터의 쿼리를 던져볼 수 있는 AWS 아테나라는 서비스와 저희 BI 툴인 퀵사이트로 여러분들이 간편한 리포팅을 개발하실 수가 있어요. 뒤에 좀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콜플로우 로그라고 해서 저희의 이제 IVR 시나리오 상에 진행이 되었던 모든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로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 콜센터를 처음 접하셨을 때 가장 생소하신 게 인프라들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IPX, PBX 장비들 어디 있냐 이런 걸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확장되고 축소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진행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서베이 결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서 가져왔던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실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통로가 여기 콜플로우 로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 워치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에 모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VR 시나리오 진행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기 가서 뒤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IPPBX라든지 뭐 라우터라든지 그런 모든 기록들이 그 장비들을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관련된 모든 로그들이 통합적으로 여기 쌓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디깅을 하실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포팅 API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아마존 커넥트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 커넥트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마존 커넥트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가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로 쌓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렉스로 챗봇을 구축을 한다거나 또는 AWS 람다와 같은 서비스로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통합들을 거쳤다면 이러한 서비스들에서 발생하는 로그들도 다 클라우드 워치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라는 저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 S3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S3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죠. 그리고 이것들이 아테나와 퀵사이트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퀵사이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태블로와 비슷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에 하나하나의 그래프라던가 도표들을 예전과 같은 콜센터 환경에서라면 개발을 다시 하시거나 또는 뭔가 개발 코드를 넣으셔야 했잖아요. 근데 운영 중이더라도 이러한 그래프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아래편에 보시는 것들도 저희가 퀵사이트로 구축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존 커넥트 자체의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 통화 수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는 놓친 콜수, 미스드 콜 같은 그런 통계 화면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이었고요. 뒤이어서 기업 아키텍처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SA이신 고정현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고정현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업 아키텍처 구축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컨택트 센터를 구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구축하실 건지.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마 이 세션이 끝나고 이 출입문 밖으로 나가셨을 때 스스로 아마 답을 구하셨을 거라 저는 믿겠습니다. 예, 먼저 아마존 커넥트로 컨택트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먼저 이 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아마존 커넥트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음성봇, 챗봇 같은 것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아마존 렉스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FA, Q&A 같은 이런 기능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Q&A 봇 스택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화상 솔루션, 이런 화상 전화 같은 기능을 구현한다고 하면은 이런 아마존 차임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은 화상 통화 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 이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있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시각화를 위한 퀵사이트 같은 서비스를 연동을 하시면은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다면 이 위에 보시는 이 CI/CD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각각의 세부 항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컨택트 센터에서 무인 상담, 챗봇, 그 다음에 음성봇을 많이 구현하시죠. 이 아마존 커넥트와 아마존 렉스가 있으면은 무인 상담, 챗봇, 그 다음에 음성봇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예약 조회나 또는 기업에서 출장 서비스 같은 이런 거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출장 서비스 접수 같은 기능을 구현하실 때 이런 예약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예약 데이터가 필요하고 출장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 기사에 대한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기업의 기관계 시스템 또는 CRM 시스템에 있습니다. AWS 람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셔서 이런 정보를 가져와서 원하는 시나리오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AI 서비스를 좀 연동을 해서 좀 확장해서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캔드라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머신러닝 기반 검색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신자의 이런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 고객의 지식관리 시스템 같은 이런 문서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기능을 아마존 캔드라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상담원 분들이 이 모든 언어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번역, 채팅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이 아마존 트랜슬레이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 인식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되게 좀 규제가 심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원 인증을 화상 통화로 하면서 신분증을 같이 확인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구현을 할 때 이 신분증에 있는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아마존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구현하실 때 아마 수동으로 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인증을 하셨을 텐데 자동으로 텍스트를 추출해서 이 넥스트 스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렉스와 서드파티 솔루션 연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하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자체적으로 NLU 솔루션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분들도 있으시고요. 또는 서드파티 NLU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질문을 종종 하세요. 아마존 커넥트와 어떻게 좀 연동할 수 있느냐 질문하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 렉스라는 이런 서비스에서 ASR, NLU 이 두 가지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ASR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 STT라고 보시면 돼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이런 영역이고, 그다음에 NLU는 그 사람의 이 사람의 발화를 이해해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렉스를 이용을 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텍스트를 AWS 람다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드파티 NLU 솔루션에서 이 텍스트를 받아서 넥스트 액션 또는 넥스트 질문에 대한 리턴 값을 람다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고객의 대화를 분석하는 이런 기능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상용 SaaS CRM 솔루션에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아마존 커넥트에서는 컨택 렌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합니다. 컨택 렌즈 기능은 대화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감정 그리고 상담사의 규정 준수, 그 다음에 상담 평가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종종 이런 것들도 서드파티 솔루션을 어떻게 구현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키네시스 비디오 스트림은 실시간 음성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나 또는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첫 전화하는 중에 계속 음성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음성 데이터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CRM 솔루션으로 전달을 하면은 그 CRM 솔루션에서 STT, NLU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대화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CRM 솔루션에서 그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하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연동하셔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존 커넥트는 그 두 가지 채널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두 가지 채널은 보이스, 채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본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서비스와 연동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두 가지 채널에 대해서 기능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아마존 챗 기능을 인베디드를 하시려면은 저희가 제공하는 채팅 라이브러리 또는 모바일 SDK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만약에 챗 UI를 직접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4개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아까 보셨다시피 사용자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인증 페이지를 구현하는 거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AWS 람다의 채팅 라이브러리 통해서 이 챗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아마존 S3를 통해서 채팅 웹페이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존 렉스와 연동을 하시면은 무인 상담 챗봇 구현이 가능하시겠죠. 네, 최근에 이 컨택 센터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 첫 번째는 이제 옛날에 그 TDM 기반 교환기부터 시작했는데요. 기판을 연결해서 실제 콜센터를 구축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그 전화로만 이제 고객을 응대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폭발적인 데이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기업에 있는 제품 데이터, 그리고 매출 데이터, 그리고 영업 데이터, 고객 패턴 같은 이런 데이터를 컨택 센터 데이터와 함께 아마존 S3라는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런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은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컨택 센터에서는 통계나 실시간 전광판을 보면은 이 컨택 센터 관련된 데이터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져서 이 비즈니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컨택 센터 데이터를 하나의 아마존 S3라는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데이터를 합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원하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인프라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온프레임 컨택트 센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온프레임 시절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게 되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 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컨택트 센터 인프라 전체를 이 야물이나 제이슨 포맷 파일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프라를 그냥 코드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프라를 코드로 만들고 그 여러분들의 로컬 PC나 또는 아마존 S3라는 이런 스토리지 버킷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그 A라는 개발팀의 개발자가 개발 환경 하나 구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리소스를 배포합니다. 그러면은 개발 환경 하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온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모든 인프라를 직접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장비 같은 게 라이센스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 기반 그 과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만큼만 비용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야물의 형식인데 이런 식으로 이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여러분들의 기업에서 그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내년에 유럽으로 진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컨택 센터 현업팀에서 유럽 쪽에 컨택 센터 하나 구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상당히 난감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한다고 하시면은 쉽게 배포를 해서 하나의 컨택 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의 국가별로 약간 비즈니스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SI성으로 좀 추가적인 개발은 필요하나 기존보다 훨씬 쉽게 다른 국가의 이런 컨택 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비즈니스가 잘 돼서 싱가포르나 미국 쪽에도 컨택 센터 하나 구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배포해갖고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예전에 온프레임 시절에는 이런 걸 상상을 못했는데 클라우드 환경은 AWS 콘솔에서 번호 발급도 하고 인프라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서 이런 게 가능해졌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네트워크 및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존 커넥트 아키텍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아마존 커넥트 아키텍처 중에 이 영역은 전화 영역, 그 텔레포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AWS에서 통신사와 직접 전화선을
연결합니다. 기존에는 고객분들이 직접 통신사 요청해서 DID 이런 걸 계약하셔갖고 직접 라인을 끌었는데 저희는 직접 AWS에서 직접 이 통신사 라인을 연결하고요. 고객분들은 이 통신사 라인을 통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합니다. 복수계의 통신사가 저희 아마존 텔레콤의 복수계의 SBC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WS 콘솔을 통해서 DID 또는 톨프리 번호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바운드 콜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로는 고객, 그 다음에 PSTN망을 타겠죠. 그 다음에 통신사를 거쳐 통신사에서 아마존 텔레콤 SBC 영역으로 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넥트 코어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커넥트 코어 영역은 그냥 저희가 아시는 교환기 IVR, CTI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IVR 시나리오 상에서 상담사 연결이 필요하면은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상담 센터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뒤에는 그 왼쪽에 있는 텔레폰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용 영역에 각각 가용 영역에 이 텔레콤 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입니다. 복수계의 통신사와 엘라스틱 SBC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가용 영역의 가운데에 있는 엘라스틱 SBC 영역에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번에 들어오는 이 콜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말은 안 하셨겠지만 다 예측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가용 영역으로 이 자동 페일오버 됩니다. 네, 저희가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을 해도 다른 가용 영역으로 이 백업으로 라우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컨택 센터를 구축한다고 고민하고 계시면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문서가 이 아마존 커넥트 텔레콤 커버리지 문서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각 국가별로 이 텔레콤 서비스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DID, 톨프리 번호, 그 다음에 이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가 되는지, 이 넘버 포팅이 되는지. 넘버 포팅은 기존 번호를 계속 유지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멀티 캐리어가 지원되는지, 이런 여부들이 이 하나의 문서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커넥트 텔레콤 커버리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그 남미 쪽에 텔레콤 커버리지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 역시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검색 엔진 또는 아마존 커넥트 가이드 웹페이지 문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하고 상담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VPN 연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고객분들의 어떤 고객이 있는지 좀 네 가지 분류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규제 산업에 있는 고객, 그리고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개선하려는 고객, 그 다음에 퍼블릭망에 이런 트래픽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객, 그 다음에 프라이빗, 그 전용선, 그리고 퍼블릭망 두 가지 라인을 연결해서 이런 장애에 대해서 보건력을 좀 확보하기 위한 고객, 이렇게 네 가지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래픽 불안정 네트워크 개선, 그리고 그 트래픽의 노출 최소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커넥트의 트래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 소프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은 아마존 커넥트 시스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둘 간에 가장 중요한 트래픽이 이 빨간 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선은 그 시그널을 담당하는 선이고 밑에는 음성을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시그널에 그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 전화 받기를 탁 누르거나 통화 끊기를 탁 누른다고 하면은 전화가 받아지지 않거나 통화가 정상적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통화가 정상적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면
밀려 들어오는 콜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신뢰성 프로토콜인 UD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은 실시간으로 빨리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이런 이 음성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용선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 데이터, 그리고 채팅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폰 웹페이지나 이런 아마존 커넥트를 설정하는 콘솔 웹페이지, 이런 트래픽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래픽 데이터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오고 가는 정보를 보면 아마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마 메인 주 트래픽입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나 되게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래픽을 보안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트래픽을 네트워크적으로 좀 안정하기 위해서 전용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용선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을 말씀드리면 이 AP 노스 이스트 2번은 서울 리전, 그리고 EU 센트럴 1번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리전입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는 서울하고 파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온프레임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를 구축을 하시려면 MPLS 망을 직접 구축하셔서 다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AWS 클라우드 상에서 컨택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 엣지 구간에 대해서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엣지 구간은 저희가 다이렉트 커넥트 팝 로케이션 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전용선 거점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115여 개 이상의 거점이 있는데, 이 영역을 통해서 연결하셔서 전용선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이렉트 커넥트는 BG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세션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아마존 S3나 아마존 커넥트 같은 퍼블릭 서비스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나 VGW 같은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이 VPC 뒤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무조건 전용선을 다 구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고객 센터의 규모나 이런 트래픽 노출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오퍼스 코덱이나 이런 많은 기능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커넥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그 트래픽은 다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에 정권님께서 아마존 커넥트 소개, 그 다음에 계정 인증,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리고 제가 기업 아키텍처 구축이랑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담긴 이런 자료들은 그간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담아서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리라 좀 믿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